백석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육과정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기본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수업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현재 백석대학교 보건학부 응급구조학과 주임교수이고요. 이름은 지현경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과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들께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재미있게 알려드릴 수 있는 만화를 한 편 준비해 왔습니다. 먼저 함께 보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다! 아빠! 그래. 아이고, 아직도 안 자고 뭐 했어? 늦었네요. 피곤하다. 얼른 씻고 자요. 안 돼. 아직 해야 될 일이 있어. 또요? 고마워요, 여보. 쉬엄쉬엄 해요. 그러다 쓰러지겠어요. 그럴까? 응? 여보, 정신 차려요. 어떡하지? 숨을 안 쉬네. 선하게. 119에 신고해. 119죠? 여기 푸른 아파트 7동 707호인데요. 남편이 쓰러져서 숨을 쉬질 않아요. 빨리 좀 와주세요. 엄마, 아빠 왜 이래? 아빠는 괜찮을 거야. 1층 로비에 가면 심장 충격기가 있거든. 그거 좀 가져올래? 할 수 있지? 알았어, 엄마.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이 이 사람이 맞군. 바쁜데 빨리 데려가자고. 근데 방금 119에 전화한 거 아니야? 119가 올 때까지 저 사람이 버틸 것 같아? 얼른 데리고 가자고. 하나, 둘, 셋, 넷. 에이? 심폐소생술을 할 줄 알잖아. 이런 심폐소생술을 하면 우리가 데려갈 수 없잖아. 가슴 압박도 잘하는데. 그러게, 저 체중 실리는 것 좀 봐. 팔꿈치도 곧게 펴고 말이야. 저렇게 가슴을 세게 잘 누르면 우리가 못 데려가겠는데. 좀 더 지켜보자고. 28, 29, 30. 아이고, 남사스럽게 저게 무슨 짓이야? 무식하긴. 저게 인공호흡하는 거야. 저 가슴 부풀어 오르는 것 좀 봐. 아주 제대로 하고 있어. 이거 참. 하나, 둘, 셋, 넷. 아이고, 애쓰네. 이제 그만 포기하지. 아이고. 자, 슬슬 데려갈 준비를 하자고. 엄마! 잘했어. 엄마,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아? 여기서 나오는 안내만 따라하면 돼. 저건 또 뭐야? 시간 엄청 끄네. 오늘 바쁜데. 빨리 이거 뭐 하는 거야? 분석 진행 중입니다. 환자에게서 떨어지세요. 제세동이 필요합니다. 접촉하지 마십시오. 아빠에게서 떨어져. 이틀은 못 기다리겠네. 그냥 데리고 가자고. 아이고 여보게. 아이고 정신 차리게 여보게. 여보. 아빠! 여보. 정신 좀 차려보게. 이보게. 하나, 둘, 셋. 당신이 심폐소생술을 배워서 할 수 있다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만화 재미있게 보셨나요? 자, 바로 이 만화를 통해서 보신 심폐소생술. 자, 우리가 이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결국 기대하는 것은 심장과 호흡이 멈췄을 때 뇌 손상이 발생하기 전에
즉시 산소가 섞인 혈액을 뇌로 보내주기 위한 그런 과정입니다. 자, 따라서 심폐소생술은 산소가 함유된 혈액을 뇌와 심장으로 보내는데 어떻게 바로 사람의 힘으로 순환을 시켜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뇌는 산소 공급이 5분 이상 되지 않을 경우 쉽게 손상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심폐소생술은 빨리 시작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자, 바로 이 심장정지와 시간. 자, 우리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잠깐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심장이 정지된 순간부터 5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이 이루어져야만 생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심정지로 혈액 공급이 차단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환자의 뇌 손상은 심각해지고 심지어 죽음에까지 이르기 때문입니다. 자, 결국 5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수행하게 되면 뇌가 손상되기 전에 다시 뇌로 산소를 공급해주게 됩니다. 그러나 10분이 지난 이후라고 해서 심폐소생술을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뇌 손상이 진행되는 시간은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드리고 싶은 중요한 이야기는 심폐소생술은 가급적 빨리 수행해 주셔야 심장정지가 발생한 사람이 훨씬 건강하게 깨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심장정지가 발생한 환자들이 소생하기까지의 이러한 과정을 생존 사슬로 묶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사슬이란 그쵸, 잘 아시다시피 하나하나로 만들어져 있는 고리가 쭉 엮여서 하나의 끈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 사슬입니다. 자, 이 사슬은 중간에 한 단계가 빠져도 의미가 없고 꼬여도 안 됩니다. 자, 따라서 심장정지가 발생했을 경우 빠르게 인지하고 119로 구조 요청을 하는 것이 첫 단계.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단계는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이 목격자에 의한 심폐소생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또 하나 우리 다음 파트에서 수강하시게 될 자동심장 충격기 제세동까지 잘 활용해 주신다면 환자의 소생률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잘 해준다면 이제 그 다음부터 구급대원들 그리고 의료진들에 의해서 이 환자에게는 약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문 도구를 사용하게 되는 전문 소생술 그리고 소생 후 치료까지 연계될 수 있습니다. 자, 생존 사슬은 총 5단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해주셔야 되는 단계는 이 중 3단계입니다. 따라서 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좌우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사실 잊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심폐소생술 어려울 것 같으시죠? 그렇지만 실제로 심폐소생술을 수행해서 생존하는 경우를 우리들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보실게요. 출근길 버스 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승객이 운전기사의 침착한 응급처치 덕분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노약자가 많이 타는 노선이라 미리 심폐소생술을 배워뒀다고 합니다. 박수진 기자입니다. 버스기사인 박명규 씨는 일주일 전 새벽 5시 반 평소처럼 운전대를 잡고 가다 깜짝 놀랐습니다. 자리에 앉아있던 한 남성이 갑자기 옆으로 넘어지더니 급기야 의식을 잃고 의자 아래로 쓰러진 겁니다. 이 상태에서 차가 한 서너 정거장을 갔어요. 가니까 이 군대가 내려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급히 차를 세운 박 씨는 쓰러진 승객을 바닥에 눕히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이 오기까지 5분간 응급조치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도착하기 전에 그 기사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셨으면 그 공백 기간이 있잖아요. 그동안 뇌사가 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가까스로 의식을 되찾은 승객은 병원으로 옮겨졌고 일주일 만인 오늘 퇴원했습니다. 죽으려는 걸 기사님 때문에 거의만 반을 살았다고 봐야지. 자, 이렇듯 심장정지 환자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들은 심폐소생술을 쉽게 하기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내가 심폐소생술을 수행하다 잘못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바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5조 2항을 보시게 되면 선한 의도로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다가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끼쳤을 때 그 구조자는
보호받을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법적으로 보호를 받으실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서 심장정지 환자를 만났을 때 용기를 내서 여러분들의 두 손을 잘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심폐소생술 어떻게 수행하게 되는지 과정 이제부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한다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무엇을 해보시겠어요? 그렇죠. 바로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쓰러져 있는 환자의 반응을 확인할 때는 양쪽 어깨를 두드리면서 괜찮으세요? 라고 소리치면서 불러보셔야 합니다. 자, 특별히 양쪽 어깨를 두드려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만나게 되는 심장정지 환자들은 대부분 일상생활 중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심장정지 환자입니다. 그렇다 보니 대부분 서 있거나 앉아 있던 상태에서 팍 쓰러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과정 중에 손상되기 쉬운 부위가 있습니다. 바로 목뼈, 그리고 가슴뼈, 그리고 허리뼈. 바로 이런 척추라고 부르게 되는 뼈입니다. 자, 척추 손상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자, 뺨을 때린다든지 또는 멱살을 쥐고 흔든다든지 이런 척추에 자극을 주는 일이 발생하게 될 경우 척추는 추가 손상을 입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는 척추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서 양쪽 어깨를 척추와 평행하게 두드려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바로 사람에게는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감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청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찮으세요?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함께 반응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반응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우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단계인 119 신고입니다. 자, 반응이 없는 환자의 경우 호흡이 있든 없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선 반응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도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어야 하는 환자입니다. 따라서 호흡 확인을 하기 전에 119에 먼저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심장정지 환자일 경우 심장충격기를 사용한다면 생존율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따라서 119를 신고하실 때 심장충격기를 같이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요청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만약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있다면 119 신고는 내가 직접 하기보다는 주변 사람에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나는 빠른 시간 안에 다음 단계인 환자의 호흡 확인과 가슴 압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바로 세 번째 단계는 환자의 호흡 확인이지만 자, 그에 앞서서 여러분들 내가 혼자 있을 때 그 경우에는 신고도 내가 하고 심폐소생술도 내가 해야 합니다. 자, 바로 이러한 과정을 우리들은 전화 도움 심폐소생술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자, 이 경우에는 우선 반응 확인 후 반응이 없을 때 신고를 내가 합니다. 자, 그리고 구급대원과 통화가 되고 난 이후부터 전화기를 스피커폰 모드로 바꾼 다음 그림에서와 같이 환자의 머리 주변에 전화기를 올려놓은 상태로 구급대원의 안내에 따라 환자를 평가하고 심폐소생술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로 세 번째가 호흡 확인입니다. 자, 지금 영상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환자들에게 심장정지가 발생하게 될 경우 아무 반응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이와 같이 불규칙적이고 불안정한 호흡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호흡 확인을 하는 단계에서 가슴 압박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가슴 압박을 해야 하는 사람들은 바로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 첫 번째, 축 늘어져서 움직임과 호흡이 전혀 없는 환자들입니다. 이 경우에는 가슴 압박을 시작합니다. 또는 두 번째, 지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호흡을 비정상적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쓰러지는 장면을 우리가 목격했을 때 쓰러진 뒤 짧게 경련을 하는 환자, 바로 가슴 압박을 해야 하는 환자들입니다. 자, 호흡이 비정상적이거나 짧게 경련을 하는 경우는 움직임이 보여지다 보니 심장정지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바로 이 경우 심장정지로 인해 완전히 축 늘어지기 직전에 나타나게 되는 중요한 징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환자들에게 우리가 가슴 압박을 제공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먼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가슴 압박의 정확한 위치를 선정해 주는 것입니다. 자, 먼저 환자를 딱딱한 바닥에 반듯하게 눕힙니다. 자, 그리고 가슴 압박의 위치는 가슴뼈 아래쪽 2분의 1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자,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가슴뼈의 가장 위는 바로 여러분의 이 쇄골과 쇄골 사이 쏙 들어간 이 부분이 가슴뼈의 가장 윗부분입니다. 그리고 가슴뼈의 가장 아랫부분은 우리가 흔히 명치라고 말하는 요 갈비뼈와 갈비뼈가 만나는 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길이를 반으로 나눴을 때 여기에 아래쪽에 해당되는 위치가 우리가 가슴 압박을 하게 되는 그 위치입니다. 자, 그 위치에 여러분의 손바닥 전체를 대는 것이 아니라 그림에서처럼 손바닥의 가장 두꺼운 부분, 바로 손 뒤꿈치, 줄여서 손꿈치라고 부릅니다. 손꿈치를 위치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우리가 실제 가슴 압박을 하게 되는 부위는, 자, 심장을 기준으로 할 때 바로 이 부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심장을 직접 누르진 않지만 바로 이러한 가슴 압박 과정을 통해서 가슴 전체의 압력이 올라가게 함으로 간접적으로 심장이 압박되도록 해주게 되는 것이 바로 가슴 압박입니다. 자, 이와 같이 가슴 압박을 하실 때 일반적으로 성인을 기준으로 깊이는 약 5cm 정도입니다. 자, 그러나 6cm는 넘지 않도록 압박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슴 압박의 깊이가 너무 깊어질 경우에는 갈비뼈 골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 위치에 이 깊이로 분당 약 100회에서 120회 정도 가슴 압박하는 속도를 잘 지켜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가슴 압박을 하게 될 경우 30번 가슴 압박을 하는데 15초에서 18초 정도가 소요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일반적인 성인의 가슴 5cm를 누르기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 이 가슴 압박을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자, 먼저 팔꿈치는 쫙 펴니다. 그리고 어깨에서부터 손꿈치까지는 수직 자세를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부터 팔꿈치는 굽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가슴 압박이 될까요? 바로 우리의 엉덩이 관절, 고관절을 구부렸다 폈다 하면서 여러분의 손꿈치로 체중을 다 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 바로 가슴 압박을 했다면 가슴 압박이 이루어진 만큼 충분히 이완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슴 압박을 5cm 정도 수행하셨다. 그렇다면 이완도 5cm 다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심장이 원래 상태로 용적을 확보하게 되면서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액을 확보하게 될 수 있고요. 그래야 다시 압박을 할 때 많은 양의 혈액을 몸으로 박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러한 심폐소생술 가슴 압박 30번과 함께 인공호흡 2번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공호흡을 잘 시행하기 위한 가장 좋은 꿀팁, 바로 우리가 불어주는 공기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를 열어주시는 겁니다. 자, 기도를 열어주게 되는 방법은 그림에서와 같이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을 들어 올려주시게 되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을 들어 올려주신 상태에서 환자의 코를 완전히 막습니다. 이때는 이마를 젖힌 쪽 손에 있는 엄지와 검지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입을 크게 벌려서 환자의 입 전체를 밀착합니다. 그리고 인공호흡을 하게 되는데 이때 호흡량은 너무 많이 하실 필요 없습니다. 호흡을 불어넣을 때 가슴의 상승이, 환자 가슴의 상승이 눈에 딱 보인다. 그때 멈추시면 됩니다. 즉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 번 호흡하는 정도의 양을 불어넣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때 바로 2번의 호흡은 10초 이내에 시행하도록 합니다. 자, 호흡을 무조건 짧게 해라라는 의미보다 이 10초는 인공호흡을 하는 동안, 그렇죠, 가슴 압박이 중단되겠죠. 가슴 압박 중단 시간을 10초를 넘기지 않도록 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자, 따라서 이러한 심폐소생술 가슴 압박 30번마다 인공호흡 2번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되는데, 만약 도와줄 사람이 있다면 가슴 압박을 교대하면 훨씬 더 고품질의 심폐소생술이 가능합니다. 특히 가슴 압박을 계속 하다 보면 지칩니다. 가슴 압박의 질이 떨어지겠죠. 자, 이 경우 2분마다 심폐소생술을 교대하게 되면 바로 가슴 압박의 질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잠시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반응 확인을 했을 때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119에 신고를 하고 심장 충격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나서 호흡을 확인했더니 환자의 호흡이 정상 호흡이다 라고 한다면 환자를 옆으로 눕히게 되는 바로 회복 자세라고 하는 자세를 시행해 줍니다. 그러나 호흡이 불규칙하거나 짧게 경련을 보이거나 또는 축 늘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바로 가슴 압박을 시행합니다. 물론 앞서서 말씀드렸던 인공호흡을 같이 하게 되는 심폐소생술을 수행해 주신다면 가장 좋겠지만, 만약 인공호흡이 꺼려진다거나 인공호흡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인공호흡 없이 가슴 압박만 계속하셔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따라서 여기까지의 과정 쭉 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제 말 들리세요? 거기 안경 쓴 남자분 빨리 119에 신고해주세요. 그리고 청바지 입은 여자분 심장 충격기 가져다 주세요. 가슴 압박 때 인공호흡을 30대 2 비율로 5회 반복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심장 충격기 가져왔습니다. 자, 바로 이렇게 심장 충격기가 도착할 때까지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번갈아서 또는 가슴 압박만 계속해서 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잘 배우실 수 있었던 시간이 되셨는지요? 자, 여기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무척 감사드리면서 혹시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오늘의 과정을 잘 기억하시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